어린 시절은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언어 표현 능력을 잘 키워줘야 아이들의 지능을 더 잘 개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좋은 시간에 이어서 아이들의 언어 표현 능력을 개발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보기로 합시다. 아이들은 자주 물어보는데 그들에게 될수록 완전한 문장으로 대답을 해줘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능력과 많은 단어들을 익히며 사물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외부 세계의 새로운 사물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으므로 될수록 많이 접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일을 놓고 아이와 말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야외 활동과 같이 그들에게 있어서 특이한 일들을 잘 기억합니다. 아이가 처음 말을 떼기 시작할 때에는 대체로 몇 개의 간단한 오이뿐이지만 거기에는 실로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짧은 말마디 속에도 어른이 자기의 말을 이해해주기 바라는 기대가 담겨져 있으므로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을 완전히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아이가 새로운 언어를 썼을 때에는 제때에 고무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최대한 서로 다른 단어를 많이 활용하도록 고무해 줘야 더 많은 단어를 배우려는 의욕과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지능 개발의 첫걸음인 언어 능력을 더 잘 개발시켜 어린이들을 훌륭한 인재들로 키웁시다. 여기는 옥류 아동병원입니다. 이 병원에 들어서면 특별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벽돌마다에 우리 아이들의 통심에 맞는 그림들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병원이라기보다 하나의童話 세계를 방불케 합니다. 병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또 새하얀 위생복만 봐도 겁이 나고 울음부터 앞서는 것이 어린이들의 공통된 심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이들의 얼굴마다의 웃음꽃이 한뿍 피어 있습니다. 소어린이를 좀 보십시오. 그림을 마저 보겠다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벽돌에 그려진 모든 그림을 다 보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옥류 아동병원에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심리에 맞는 그림들이 무려 1722호 점이나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동화 그림 창작에는 평양미술대학이 동원되게 됐는데 여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즉시 장식 그림 창작이 시작됐습니다. 온 대학이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정말 시간이 모자라는 것이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한 주일도 되나만 하는 그 짧은 기간에 한두 작품도 아니고 1700여 점이나 되는 작품을 창작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미술대학이 생겨서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진짜 걱정이 앞섰고 조바심, 우려감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린 데서는 재료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료를 파악해야지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그림을 원만히 그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옥류아동병원에서 벽장식 그림을 그릴 때에는 아크릴 재료를 썼습니다. 아크릴 재료에 대해서는 크게 파악이 없는 데다가 재료에 대한 파악을 언제 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그리자.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재료에 대해서 파악하게 되었으며 그림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갔습니다. 사실 그때 당장 시작하자고 보니까 자료와 형성안이 제일 중요한 문제로 나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옥류아동병원 벽장식과 같은 미술 형식을 그 누구도 해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가늠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농바울리 그림은 제가 창작한 것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창작할 당시 1학년 학생이었는데 이 그림을 창작할 때에 대한 가업을 받고 저는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의 그 심리에 맞게 새롭고 독특하게 형상할 수 없겠는가 하고 생각을 거듭하였습니다. 이 아동병원의 장식 그림들이 모두 이렇게 색칠만 하는 형식으로 된다면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그 그림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호기심이 많고 반복적이거나 고정불변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의 심리에 맞게 무엇인가 새롭게 창작해보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착상한 것이 입체감이 나는 3차원적인 형상이었습니다. 장작가 그 도끼는 반부각으로 이렇게 더드라져나게 형상하고 장롱과 이불 역시 투시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하여 이렇게 입체감을 더 살렸더니 작품이 이렇게 생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그 대통 역시 나무로 실물과 같이 똑같이 깎고 대통 주머니도 천으로 이렇게 생동하게 만들어 붙였습니다. 후에 병원에 가서 선생님들과 이야기해보는 과정에 그 대통 주머니와 그 대통이 너무나도 생동해서 아이들이 자꾸 만져서 3번씩이나 거쳐 달아났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착상 중에는 련제물 형식도 있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 그림에는 우화, 토끼와 거북이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세계 명작 동화의 하나인 백설공주에 나오는 7명의 난쟁이들 역시 련제물로 형상했습니다. 동화 그림 창작 과정은 지난 시기에 굳어진 도식과 틀, 반복과 유사성을 철저히 극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벽장식 그림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개척되게 됐습니다. 벽장식 그림은 수지 압착반에 그림을 그리고 따내기도 하고 덧붙이기도 하면서 형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덩심에 맞게 크레용으로 칠하던가 어린이들에게 보다 생동한 표상을 안겨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실물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형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옥류아동병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도원 국제성인단 야영서, 평양애육원과 육아원과 같은 기념비적 건축물들에 대한 장식 그림을 형상하면서부터 이러한 형식의 그림을 벽장식 그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돼서 아동병원의 벽면들이 우리 아이들의 동심에 맞는 그림들로 훌륭히 장식되게 됐습니다. 저 벽장식 그림들은
단순한 미술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사물 현상의 본질과 원리들을 보다 흥미있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말없는 선생님이었고 교과서였습니다. 어린이들은 그 말보다 그 그림들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그 동심에 그 맞으면서도 그 아이들이 그 교양적 의의가 있는 그런 그림들을 이렇게 많이 형상하였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어린이들은 어릴 적부터 이제 꽃과 나무를 가꾸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들이 그 지능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림들도 이렇게 재미나게 형상하였습니다. 이 좋은 그림 한 점 한 점은 100마디의 말보다 우리 어린이들을 교양하는 데서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엄마, 꿀꿀이코가 삐쭉 나온 게 정말 진짜 같아요. 그리고 조장자리도 생동해요. 엉이의 아동병원을 텔레비전으로만 볼 때는 다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실제 와서 그림을 보니 그림이 얼마나 생동한지 정말 신통합니다. 옥류 아동병원은 이렇게 치료 공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교육 교양의 공간으로 훌륭히 꾸려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가정에는 정말 많은 폐기물들과 또 폐설물들이 생기곤 합니다. 이렇게 다 쓴 원주필이라든가 또 다 쓴 치약 용기, 그리고 오래된 기계 부속품들과 지어놓은 식료품에 이르기까지, 실례로 우리 이 치약 하나만 좀 놓고 봅시다. 흔히 사람들은 이 치약을 다 쓰고 나면은 이 용기를 버리고 납니다. 잠깐. 그런데 우리 좀 생각 좀 해봅시다. 이 하나하나는 정말 보잘것없지만은 이것들을 다 모아서 재생利用한다면 결코 작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평양 치과위생용품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치약 용기를 재생이용해서 많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치약 주부 용기 한 개가 대체로 7 내지 7.5g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보기에는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런 수지 자재가 5가지 자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회수하려면 이 자재들을 부분별로 다 갈라서 회수를 해야 됩니다. 이들이 꾸려놓은 용기 재생 공정은 별로 열어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공장 기술 집단이 자체로 제작해냈다고 합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우리 하루 우리 처리 능력이 주부 이거 순전히 알매 속으로만 수지 물성으로만 300kg 처리하는데 그게 자원량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자원화의 도구로 이들은 새 치약 주부는 물론 재생 수지관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자원화에서 한 주부인데 근데 이게 공자재를 한 주부고 저 다른 기술적 특성에서 차이 나는 게 별반 없었습니다. 여기 겉볼 몸체 부분에만도 6g 정도 들어가는데 3.5g면 우리가 제자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3.5g을 돌려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공장을 취재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5 식구가 한 달에 이런 치약을 1개씩 쓰고 있습니다. 어린 딸은 딸대로 어린이용 치약을 쓰고 있고,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 가정에서만도 1년에 20개 정도의 치약 용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한 가정 범위가 아니라 전국적인 범위에서 볼 때
정말 7.5g이라는 이 숫자는 결코 작은 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자원화의 예비는 이렇게 우리 모든 생활 가까이에 있습니다. 누구나 찾자고 생각하면 생기는 것이 바로 제자원화 예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활하면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헐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가정들에서 나오는 어물이 어떻게 재생돼서 이용되는지 중구역 어물처리 공장을 통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중구역 어물처리 공장은 평양시 교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 더 시군마다에는 이런 어물처리 공장들이 있습니다. 도시 어물들을 처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이 공장들은 각종 어물들을 거의나 재자본화해서 갖가지 쓸모있는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물이라고 생각하면 다 이거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공장에서는 그 어물을 가지고 블로크를 생산하고 또 이거 수지관 비료도 생산합니다. 기르탄하니까 우리 블로크도 탄재로 생산한 이 블로크는 보온성이 좋아 현재 구역 안의 도시경영 사업을 개선하는 데 널리 쓰인다고 합니다. 순전히 파수지를 원료로 생산한 이 수지관 역시 그 질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회수와 재생산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서 재자원화 체계를 확립한다면 정말 각지에 꾸려진 어물처리 공장들은 환경보호 사업은 물론이고 또 인민생활 향상에 큰 보탬을 주게 될 것입니다. 재자원화를 하자면 그 원천이 있어야 합니다. 각종 유효 자재들은 회수라는 공정을 거쳐 재생을 이용하게 됩니다. 회수 공정은 바로 각지에 꾸려진 수매소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구역 일용품 수매 상점 동성분점입니다. 수매 과정이 어떤 보물들이 쌓이는가 보기로 합시다. 아이고 또 왔구나 우리 식구한 할머니. 직장 나간 집에 좀 도와줘야지. 병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치약 칫솔 때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옛날에는 그저 주민들 속에서 그저 대수롭지 않게 그저 요기됐단 말입니다. 근데 모든 주민들이 이거 재자원화에 한결같이 동원돼야 되겠다. 그 나라의 그 살림이자 제 집 살림이나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서 다 참가합니다. 이렇게 수매 사업을 통해서도 정말 많은 재자원화 예비가 마련되게 되고 그만큼 나라의 살림살이가 더 많이 불어나게 됩니다. 이 파지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이 파지 한 톤으로는 정말 1만 여 콘의 학습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지로 종이 한 톤을 생산하면 그만큼 거기에 두는 나무도 절약하게 되고 수백 킬로그램의 가성소다와 물과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보물이 나갔습니다. 정말 머리알이 모여서 큰 산을 이루듯이 누구나 재자원화 사업의 전 군중적 운동으로 떨쳐나설 때 어물도 보물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나라의 살림살이에 큰 보탬을 주게 되고 나아가서 모든 가정의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편지물을 준비하면서 천리마 구역에 있는 그 강선 비닐방막 공장에도 갔댔습니다. 그 공장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강선 비닐방막 공장입니다. 공장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공장에서는 하루에 비닐방막을 수만 평방미터나 생산하고 있습니다. 순전히 파수지를 원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1995년도에 비닐 방막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으로 창립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자재를 겉벌 원자재를 가지고 생산 꽝꽝했습니다. 근데 이제 3년이 지난 후
13년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연 이 공장을 그냥 세워놓겠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 다 심중히 토론하고 이제 방법론을 찾자. 과연 우리나라에 원천이 없는 수지를 어디서 나와갔는가? 이걸 탐색하던 과정에 어물로 버려지는 이건 비닐들, 이걸 가지고 할 수 있겠다. 파수지를 이용한 방막 생산 공정은 비율로 요란하거나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특별히 주목을 돌릴 것은 공장의 모든 생산 설비들이 모두 자체로 제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공장에는 물류도 설비도 모두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제품의 질 제거와 새 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 혁신을 대중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앞선 제자원화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는 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재자원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어물을 버물로 만들어서 우리의 부를 창조한다고 생각하니까 그저 그 자부심이 꽉 차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강선 비닐 방막 공장에서 우린 또 하나의 중요한 경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선진 과학기술을 신속히 받아들이고 또 자기 단위의 실종에 맞는 재자원화 기술을 적극 개발 도입할 때 큰 성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석산 마을에 어린 장수가 나타났다고 하더니 만만치 않는 놈들이구나. 옥돌아 다치지 않았니? 이랬어. 할아버지, 숙량이 한 놈을 놓쳤소이다. 부끄럽소이다. 그만하면 괜찮다. 네? 그 무술 솜씨도 괜찮다만 서로 위하는 그 마음이 더 기특하다. 너희들이 키워온 그 무술 솜씨에 서로 위하는 마음을 합치면 이 보석굴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자, 이 열쇠를 받아라. 이 열쇠는 보름달이 뜰 때 열어야 보석굴 문이 열리는 신기한 쇠다. 그러니 너희들은 열쇠를 소중히 간직하고 바다 건너 해적들이 노리는 이 보석굴을 잘 지키도록 해라. 알겠소이다. 그게 사실인가? 예. 그러니까 보름달이 뜨기 전에 두 장수를 없애고 열쇠를 빼앗지 않고서는 보석굴을 타고 앉을 수 없단 말이지. 예. 그래서 내가 좋은 계책을 생각해냈소이다. 어서 말하라. 예, 그 무술에 능한 그놈들을 한꺼번에 다 없애기 힘든 중 한 놈을 먼저. 좋다. 어머니, 난 물 좀 줘요. 참동이냐? 물보다 시원한 배를 먹으렴. 배요? 이야, 이거 어디서 이렇게 많이 따왔어요? 옥돌이가 널 생각해서 따온 거란다. 그래요? 자, 늦었는데 어서 저녁을 먹어라. 네. 어머니, 옥돌이가 수수떡을 좋아하는데 좀 가져다 줄래요? 구기 쉽겠는데 어서 먹고 가져다 주렴. 옥돌이는 잠들면 오버가도 모르는데 자기 전에 빨리 가서 같이 먹을래요. 어서 그래라. 야, 옥돌이가 벌써 자는구나. 저놈이 옥돌이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내 저놈을 당장 이놈아! 아이고! 아이고, 어린 장수라고 하더니 보통이 아니로구나. 참동이 아빠! 왜 그러나? 눈이 보이지 않아. 참동아! 옥돌아! 네가 무사했구나. 참동아, 네가 날 살려내고 눈이 멀었구나. 해적놈들에게 아버지 어머니를 잃고 장수 힘을 키워 그놈들을 복수하자고 했는데 네가 눈이 멀다니. 사람의 몸값이 1000냥이면 눈값이 800냥이라는데 네가 눈이 멀다니. 아버지 본수 누가 갚고 보석구는 누가 지킨단 말이냐.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참동이 눈을 빨리 거칠 수 있을까요? 전해오는 말이 저 구름봉 마루에 약샘물을 떠다 놓으면 웬만한 눈병은 다 고친다고 하더라만 워낙 산세가 험하고 사나운 짐승들이 많아 살아 돌아오기가 힘든 길이란다. 할아버지, 제가 갔다 오겠어요. 아니, 내가 옥돌아, 가지 말라. 날 위해서 그 험한 데 갔다 잘못되면. 참동아, 내 꼭 샘물을 가지고 돌아올게 기다려. 바다 건너 해적놈들이 이 열쇠를 노리는데 잘 군사해라. 응? 잠시라도 늘어지며
겹쳐 서로 덮어요. 기쁠 때면 달려와서 함께 웃지요. 옥별아, 꽈리가 다 해서 몇 개 남았니? 7개야. 옥돌이가 오늘도 오지 않는구나. 빨리 돌아와야 참동이 눈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옥돌아, 가지 말라. 날 위해서 그 험한 데 갔다 잘못되면. 오빠, 난 이 꽈리를 매달아 놓고 매일 오빠 오길 기다릴래. 어? 아니 이게 호랑이 아니야? 잘 만났다. 예! 이젠 참동이가 눈을 거칠 수 있게 됐구나. 저놈부터 죽여버려야지. 저놈을 죽일 것이 아니라 그렇지. 열쇠가 없구나. 옥돌놈은 어디 갔을까? 이놈을 업고 가서 뒤용해야지. 저 이 눈먼의 집이 어디요? 아니, 그게 참동이가 아닌가? 예, 이 눈먼애가 바위돌에 맞고 정신이 잃고 있는 걸 내가 업고 하시다. 예, 이거 정말 고마우이. 내가 업어다 드리리다. 어서 앞서시오. 예, 이거 정말 고맙소이다. 보석굴이 여기 있었구나. 자, 어서 빨리 갑시다. 예, 저쪽으로 가십시다. 며칠 전에 눈이 멀더니 오늘은 또 바위돌에 맞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에이, 동구 밖에 나가 옥돌이를 기다리더니 끝내. 옥돌아, 아니,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군. 응? 참동아, 널 구원해준 사냥꾼 아저씨가 여기 계신다. 어서 인사해라. 대시다 대시여. 어서 누우라고. 그런데 저 옥돌이라는 장수는 어디에 뭘 하려 갔길래 그렇게 기다리는가요? 예? 네, 저 구름봉에 수종생.
아하.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오빠는 왜 안 올까? 덕신이. 아니 털보고 어떻게? 투령이방에서 봤다. 내일 밤에 보름달이 뜬다는 걸 알 테지. 장수한 놈이 눈먼 놈을 위해서 구름봉 샘물을 길러갔다. 난 여기서 그 놈을 없앤 다음 열쇠를 빼앗아 가지고 보석굴 앞에서 기다릴 테니 계획대로 내일 밤 보름달이 뜰 때 들이치라고 해. 알겠다. 뭐? 그놈이 옥돌이를 노리고 있구나. 내 칼! 앞도 보지 못하면서 어쩌려고 그래? 옥돌이가 위험한데 내가 가서 그놈을 당장 없애치워야지. 빨리 가자. 여기서 뭘 하나요? 아이쿠. 여기서 요 옥로를 놓는다. 여긴 여우가 없어요. 그래. 그런데 넌 여기를 어떻게? 난 우리 오빠를 기다려 나왔어요. 너희 오빠가 오늘 오니? 네, 오늘 아니면 내일 올 거예요. 그 정말 반가운 일이로구나. 오빠야! 야! 아이, 이런 말을. 야! 아이고. 천동이 오빠, 칼을 받아! 야, 아무리 장수이기로서니 앞도 못 보면서 나한테 달려들어. 이런 거지. 아니, 이놈이 옥돌이가 아니야? 옥돌아, 내가 저놈을 맡을 테니 참동이 눈에 샘물을 빨리 넣어줘. 칼 받아라. 야, 참동이 오빠 보인다, 보인다. 눈이 보인다. 옥돌이가 어디 갔어? 참동아, 옥돌아, 네가 기어이 내 눈을 고쳐주었구나. 참동아, 넌 앞도 못 보면서 이번에도 날 살려주었구나. 옥돌아, 참동아. 우리 함께 손목 잡고 자라나는 모셔 힘과 마음 다 바치려 지켜가지요. 사랑하는 동무여 귀중한 내 동무여 귀중한 내 동무. 어머니! 참동아! 할아버지! 아니야, 장하다. 옥돌아, 네가 우리 참동이 눈을 띄워주었구나. 정말 이애미보다 낫다. 서로 위하고 아끼는 뜨거운 마음이 큰 힘이 되어 참동이 눈도 뜨게 되었고 또 해적놈들을 물리치고 우리 보석마을을 지켜내신즉 천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동무의 사랑이니라. 알겠어요.
자식들